용태입니다. 곽수종 진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쭙는 게 아마 너무 난데없고 너무 지나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견해가 우리 지금 현 정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분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세계경제 회복은 근본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이는 미국 달러를 기초 통화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실패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금태한 제도를 폐지한 이후 오로지 걱정하는 것은 미국 재무성, 달러 찍어내는 머신이 고장날까만 걱정이었다. 달러를 찍어내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대처해온 바 이것이 폭발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에서 난무했던 금융공학, 파생금융은 결국 알고 보면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내는 미국을 위한 잔치였다. 이제 달러의 가치에 대해 전 세계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근본적인 회의를 하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낼 방법이 거의 없다. 결국은 세계 경제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특히 미국 경제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경제뿐만이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4, 5년 동안 거의 이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 물론 저점을 찍을 수는 있겠지만 저점을 찍고 반짝하다 다시 내려가고 저점을 찍다가 다시 내려가고 상승을 하다가 이런 게 반복될 것이다 라는 이 견해입니다. 근데 이 견해가 왜 중요하냐면 현재 우리 지금 국회 내에서 기업 구조 조정기금, 은행 자본 확충펀드 이런 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금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런 분위기가 사실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하고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조짐만 보인다면 일거에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이런 논의는 지금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견해에 대해서 우리 곽수종 박사님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네, 상당히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세계 경제 침체의 비관론의 극단 쪽에 이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와의 기축 통화 지위 유지 문제, 그리고 금융위기가 결국은 미국의 어떤 달러화에 무조건 찍어내는 공장으로서의 역할이 이제는 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타났다. 그리고 한 4, 5년 동안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이미 조지 소로스도 금융사태로 발생한 경기 불황은 결국 밑바닥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와 기축 통화의 지위 유지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국이 과연 첫 번째 달러화를 버리고 유로화나 다른 통화로 외환 보유고 비중을 바꿀 것인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소위 달러와 자산 가치의 하락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중국도 역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축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화를 포기하고 거의 달러화를 다른 걸로 바꿔버린다. 이럴 경우에는 자살골 비슷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달러 외환 보유고 비중이 한 60%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60% 자산을 날려버리는 게 때문에 결국은 자살골이다. 이렇게 제가 또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금융 강국으로서의 중국이 어떤 위치를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이 달러와 기축 통화를 일시에 제거해버린다는 것은 결국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달러와 기축통화 지위 유지 문제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향후 한 9월달, 10월달 경에 동유럽이 지금 우리 IMF 외환위기 당시에 여름과 같은 수준이고 그리고 러시아도 여러 가지 이번에 조지아 침공 사태로 인해 가지고 자본시장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언론 통제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9, 10월 달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해서 이 위기가 현재는 이 대나무 우죽순 형태 어디서 싹이 돋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선제적인 대응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하고는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여쭤볼게요. 저는 여기 다들 금융에 종사하시는 분이지만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깔고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제 시각이 아니라 그분의 시각이니까. 결국 금융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현대 자본주의에서 그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 판이 벌어진 것이다. 아까 곽 박사님이 약간 다른 각도로 답변하셨지만 제가 말씀하는 거는 실물 경제에 연동을 해서 기축동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뭐 기껏 늘어나봤자 얼마씩밖에 안 늘어나는, 그런데 무한대의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실물 경제는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과연 지금 이제 금융산업은 세계를 지금 선도하는 산업에서 완전히 후퇴할 뿐더러 거의 퇴장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보조수단으로 남고, 역시 그렇다면 다시 전 세계는 굴뚝산업은 아니더라도 제조업, 가치 IT, BT 산업으로, 이 BT 산업이 강한 자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강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되는 새로운 시대로 재편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커온 게 솔직히 말하면 정책금융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수단을 통해서 커온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지금 금융위에서 계속 논의했던 거는 금융의 자유화, 금융의 선진화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정작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밀고 올라왔던 가장 강력한 힘, 제조업을 뒷받침했던 정책금융,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이런 위기가 어느 정도 이후에 이제 돌파된 이후에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산업 질서나 경제 질서가, 아니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떠안고 갈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하고 떠안고 갈 만한 그런 뭐 명분과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워낙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가정 부분이 조금은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가정이 익스트림하다는 생각이 일단은 첫 번째 듭니다. 왜냐 그러면 달러는 무조건 찍어낼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정을 조금만 둔화시킨다 그러면 세계의 경제, 그러니까 글로벌화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한다면 당분간은 제조업이 하나의 국가 경쟁력의 가장 우선순위로 꼽혀들겠지만 결국 교역이 가는 데는 금융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놓고 보면 향후 5년간은 한국 경제가 제조업 중심의 경쟁력을 앞세워서 후발적인 금융 경쟁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내용들이겠는가. 물론 이번 금융사태, 그 다음에 1차 브레튼 우즈 붕괴 당시, 그리고 2차 프라자 합의 당시, 그리고 이번에 3차에서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합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금융산업이라는 게 국가 G20 체제를 거치면서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내는가에 상당히 중요한 점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 그러면 이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은 G20 체제, 과도 체제인 G20 체제를 저희들이 보면서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밟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0초 1분. 지금 사실 저희가 착시이거나 완전히 착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 당연히 환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소니가 사상 최악의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고, 도요타도 뭐 폭스바겐에게 이미 뭐 1등 자리를 넘겨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 우리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게 상대적인 저쪽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견뎌나가는 것인지, 뭔가 가능성이 있는지 상당히 국민들은 정말 불안하고 힘듭니다. 정말로 우리의 지금 이런 소위 산업 기반, 저는 사실 가장 걱정이, 우리 이때까지 정책금융 얘기를 제가 들먹거린 게,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은행이라는 게 기업에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덩치를 키워왔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 정부의 주선은 있었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면서 덩치를 키워왔잖아요. 우리 한국의 경쟁력, 제조업 경쟁력 자체는 사실상 뭐 지표, 노동 생산성이라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보면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 내지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한 수치 비교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한국 경제는 어쨌든 그 베이징 컨센서스나 워싱턴 컨센서스를 놓고 볼 때 베이징 컨센서스 약간 좀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께서 정책금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한국 경제 정책 자체가 아직까지 어떤 정책에 의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한 경제 정책이었다면 워싱턴 컨센서스보다는 베이징 컨센서스에 약간 좀 가까운 정책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어떤 시리즌십이라든지 도덕적 해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를 헤게모니를 한국 경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서 돌파를 할 수 있다면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그러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단순 절대 비교에서는 상당히 뒤처지지만 나름대로 상대 비교에서는 우위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